안녕하세요. 벨리사 스쿨에서 민사소법을 맡게 된 최영덕입니다. 예, 저로 잠깐 소개를 하자 그러면 주로 저 중부권대학에서 민사소법을 많이 했고요. 현재 로스쿨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벨리사 민사소법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비교적 많은 수강생들은 없지만 비교적 합격률은 굉장히 높고, 그동안 이제 한 4회차 그 수험 그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나름 이제 합격자들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벨리사 스쿨에서 민사소법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질문 있으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차생이니까 뭐 민법, 실제법에서 민법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민사소법을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판서를 한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지금 질문이 동차생이 민법 하다가 이제 민소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은 실제법이고요. 실제법이고 민소법은 절차입니다. 이 절차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통상 이제 소송법이죠. 절차법에는 소송법하고 이제 비송이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소송법을 전제로 하고 민소법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소장을 제출하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이건 권리가 무엇이냐, 의무가 무엇이냐, 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요건은 무엇이냐, 요걸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면,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소장 제출부터 해가지고 이 절차를, 그래서 절차법이 중요한 게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느냐, 그래서 1심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항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절차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논의하는 기본적인 그 어떤 논의 전제와 소송법의 논의 전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소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어떻게 얘기하면 또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변론은 또 어떻게 하고, 이거를 경험을 해본다. 학문으로서,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해본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쉽게 접근하지, 이 기존에 해왔던 실제법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끝없이,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암기 과목이 돼버리는, 이 암기를 잘 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암기를 하는 공부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조언을 드린다면, 이거는 암기라기보다 실제로 내가 소장을 제출해 보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 형태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접근하기도 편하고 공부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론적인 거고 직접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항상 뭐든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절차법과 다르게 절차법은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반복을 하시는 게, 횟수를 늘리는 게 민소법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하시면. 예. 민사소송법 강의가 시중에 기본 강의. 네, 지금 기본 강의하고 1번 문제, 2번 질문인데 기본 강의하고 뭐 중국 강의하고 그다음 사례 강의하고 GS 뭐 하고 또 심화 강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동차생들은 중국 강의하고 심화 강의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는 어떤 형태로든 들어야 되겠죠. 그죠? 기본 강의 어떠한 형태로 들고, 가급적이면 사례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GS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나마 가장 빠른 거라면 기본 강의 듣고 그냥 바로 GS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가급적이면 중간에 사례를 어떻게 푸는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 하면서 교수법에 따라서 기본 강의 하면서 약간의 사례들을 설명하거나 어느 정도의 사례 문제에 대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면 기본 강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GS 수업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서술하는 문제고, 2차라는 게 서술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꼭 두 개만 지불하면 기본 강의하고 서술. 물론 둘 다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과감히 넘어서더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기본 강의하고 GS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서술 시험에서 기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특허나 상표도 나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서술형 시험에서는 기본 2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예, 그 뭐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내용이 없이 암기를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소송이라고 하는 걸 소장을 내가 직접 제출한다라고 하는 걸 상상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혀 다른 형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쟁점별 채점 방식이에요. 이 교수들은 전부 다 쟁점별 채점 방식이기 때문에 이 쟁점이라는 거는 암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례에서 이 쟁점을 찾는다는 것과 이 쟁점을 서술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암기가 되면 서술하는 건 상관없는데 초기에는 초보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 쟁점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쟁점을 찾는 건데 쟁점 찾고 나면 나머지는 암기의 문제인데 이 쟁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해를 필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우리가 변리사 같은 경우에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8문제 통상 나온다고 7에서 8문제가 통상 나온다고 하면 7에서 8문제 중에 2-3문제는 정말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게 타당한데 나머지 4문제에서 5문제는 암기만 가지고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듭 서술은 암기가 필요하지만 쟁점을 찾는 데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왜 이걸 암기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해라. 이걸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S가 어느 정도냐면 기초 GS가 통상 이제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전 GS가 논의가 되는데 이 기초 GS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걸 찾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고 이건 거의 실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수준도 이게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건 이해 없이 암기를 해가지고 그냥 거의 찍기별, 그러니까 확률별로 시험 보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GS 문제를 풀고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오히려 이게 시간을 더 단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GS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접근하면서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실전 GS 들어가서 실전 형태로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질문에서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 이미 암기라고 하는 건 확률 문제입니다. 이해가 없는 암기는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굳이 그럴 거면 사례 있죠, 사례. 사례에 유사한 것이 나오길 바라고 이 사례가 나왔을 때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죠? 어차피 암기는 요걸 암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본서 암기보다는 오히려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는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확률을 따지다 그러면 사례 확률이 훨씬 더 기본서 암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를 읽어가면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과 어느 것과 유사한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례에 암기되었던 사례와 최대한 유사하게 서술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효율성이고 확률은 효율성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사례의 암기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가급적 많이 사례에 해당하는 걸 암기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확률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서 굳이 표현하자면 사례에 대한 암기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2월 19일에 시험을 보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바로 기본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 흐름을 파악을 못한다면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게 이해가 되고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를 전체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 GS로 들었든지 사례 강의를 들었으면, 사례 강의는 이게 1순위고요.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라고 그러죠. 2순위. 그리고 중급 강의하고 심화 강의는 아예 하지 않은, 지금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사례 강의, GS를 어떤 순서로 할지는 일단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커리큘럼이고 일반적이긴 한데, 따라서 3, 4, 5, 6 하면 거꾸로 와서 6월 달쯤엔 반드시 실전 GS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GS가 이게 그룹 스터디의 약자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실전에 해당하는 그룹 스터디를 할 정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최소 이때는, 왜냐면 7월 말 8월 초에 보통 시험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전 GS, 그 전에는 그러면 기초 GS. 그리고 5월 달까지는 기초 GS가 끝나놔야 되겠네요. 그죠? 5월 달까지는 기초 GS를 끝내놔야 되고, 그 이전에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들 수 있다면, 그리고 최소 기본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지조 GS까지는 3, 4, 5월까지는, 그러니까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쓸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실전 GS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고, 민소법에서 추천할 만한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당연히 동차하고 기득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게는 이 GS에는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득은 확률이 이제까지 2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노력도 있고, 따라서 GS를 어떤 GS를 선택하느냐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GS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 거를 일단 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동차에서는 확률 싸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GS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 4, 5, 6 거꾸로 가가지고 6월 달까지는 실전 GS, 그 전에는 기초 GS를 끝내놔야 되고, 그 전에는 기본 강의 끝내놔야 되고, 그 안에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례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본인이 이제 능력에 따라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